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어제 힐스테이트 더 운정 관련해가지고 제가 분양가 최초 공개를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 힐스테이트 더 운정 상품 이제 평면도를 보고 감사스마일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 한 줄 명언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끈질기게 버틸 줄 아는 사람들이 만든다. 끈질기게 버텨라. 버텨라. 앤드류 매튜스. 이분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감사스마일이 오늘 방송을 먼저 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힐스테이트 더 운전 관련해가지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행사라든지 뭐 대행사 저도 부동산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화내기 없기로 시작을 먼저 합니다. 왜냐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을 때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은 또 많이 또 속상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제 방송 듣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순수하게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감안하셔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갖다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강하게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 라고 하면 조금 제가 더더욱 주의를 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아직까지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 패스하고요. 어차피 지금 힐스테이트 더 운정 분양가가 나온 마당에 입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제가 전에 영상 올려드리는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제 얼굴도 잠깐 사라지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대 구성을 보시게 되면 오피스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건 그래도 확인하고 가야 되니까 오피스텔 84A 타입 880세대 그 다음에 84B 타입 881세대 84C 타입 718세대 그리고 84D 타입이 180세대인데 보니까 84C하고 84D가 그 양쪽에 날개처럼 지금 되어 있고요. 84A 타입이 맨 앞으로 해서 두 개 이제 호실을 갖다 만들었고 그리고 84B 타입도 두 개 호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력은 84A하고 84B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이 약 2만 7천 평이다 보니까 연면적도 약 25만 평이고요. 어마어마하게 아무튼 안티가 엄청 많은 거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욕을 갖다 많이 먹게 되면 완파는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파주 및 수도권을 대표하는 매머드급 주상복합단지 다라는 말씀을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북부에 이만하게 들어올 수 있는 단지는 아마 당분간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일단 단지 배치도를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확정된 거니까 1동, 2동, 3동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에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그 104동부터 107동까지가 P1 1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108동부터 113동까지가 P2 블럭, 즉 다시 말해서 2단지입니다. 제가 어제는 P1 블럭 1단지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양가를 보고 일단 이야기 드렸던 건데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가운데서 설명을 드리면 이 3545 라인이 B타입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3545 라인이 이제 죄송합니다. A타입이고요. 3545가 A타입, 그 다음에 2555 라인이 이제 B타입,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과 초록색이 이제 보시면 C타입과 D타입인데 제가 어떤 걸 설명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지금 1호하고 2호하고 같은 경우는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완벽한 판상형이 아니고 3베이고요. 그러니까 C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건 제가 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여기가 이제 남동과 남서로 지금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3호하고 4호가 이제 주력인 A타입인데 여기는 A타입을 갖다가 타워형 구조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B타입을 판상형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소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감사스마일이 보기에는
물론 A타입도 좋은데 만약에 너 어디 할 거야 라고 하면 저는 B타입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개인의 뭐 호불호, 개인의 성향 따라 틀리겠지만 저는 B타입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운정역 방향이어가지고 남동향이고요. 이쪽은 이제 남서 방향인데 이제 쉽게 설명드려서 이제 GTX-A 운정역 방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단지 앞쪽으로 해가지고 2블럭, 그러니까 P2 블럭 앞쪽으로 해가지고는 운정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호수공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호수공원 쪽 조망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111동이라든지 112동은 제가 판단했을 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110동도 이제 아마 나올 듯 한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이 평면도만 보고 이야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P1블럭에 스타필드 빌리지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필드 빌리지가 들어오면서 또 스트리트 상가로 구성이 된다는 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올인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메리트가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소리천 쪽으로 해가지고도 너무너무 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을 듯 합니다. 일단은 상품 설명을 주로 오늘 말씀을 좀 제가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4 A타입 쉽게 설명해서 타워형 구조입니다. 현관이 이쪽에 있고요. 현관이 들어오면 이제 현관 신발장이 있고 이제 욕실이 있는데 욕실이 지금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이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조가 손을 씻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변기랑 그 다음에 욕조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방, 먼저 이거 먼저 설명을 하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이 이제 들어오면서 작은 방 1, 편의상, 작은 방 2, 그리고 거실, 그리고 주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 광폭 드레스룸을 특화를 했다라는 거죠. 이 드레스룸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실제 모델하우스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커서 와 이게 정말 너무너무 크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거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는 팬트리 공간을 막았는데 이렇게 이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넓은 팬트리 공간이 있고 세 번째로는 호텔식 욕실 구성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타워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면 개방형 그렇기 때문에 이 주방 창으로 해서 개방이 되고 이 거실 쪽과 안방 쪽으로 해가지고 개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에서 보게 되면 111동을 예를 들게 되면 이렇게도 조망이 되고 이렇게도 조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나는 그래도 타워형 구조지만 이렇게 양창 구조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A타입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제가 여기서 보게 되면서 1단지하고 2단지하고 이제 기타 공용 면적이라는 이게 좀 상이한데 전용 면적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무상 옵션이 지금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무상 옵션이라고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무상 옵션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무상 옵션보다는 유상 옵션이 더 많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845 B타입 1블럭은 350실이고요. 2블럭은 531실. 2블럭이 생각보다 더 많네요. 2단지 쪽이. 아무래도 더 이제 동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겠죠. 저는 이게 보시게 되면 현관은 들어옴과 동시에 이렇게 현관이 들어오면서 좌측에 팬트리, 신발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들어옴과 동시에 이제 욕실이 있는데 동일하게 기본 손을 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그다음 화장실과 그다음 욕조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작은 방 1, 작은 방 2, 그 다음에 거실, 그 다음에 안방까지 해서 4베이 구조로 뺐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이 이제 주방 옆쪽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다용도실에 세탁실을 갖다가 세탁실로 아마 될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 편의상 뭐 팬트리 공간에도 세탁실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다용도실에 세탁기라든지 그 다음에 건조기를 갖다가 올릴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주방은 이렇게 기역자 주방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 앞쪽으로 해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서 별도로 여기는 이제 아마 식탁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도 있지만 이렇게 식탁을 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A타입에는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타입의 안방에 가서 보시면 또 안방에도 이렇게 별도로 또 손을 씻을 수 있는 이런 세면대가 있고 또 건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화장실과
씻을 수 있는 샤워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근 트렌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저는 나쁘진 않은데 또 개인에 따라 가지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다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드레스룸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특징적인 거는 4베이 판상형 구조고요. 84B 타입은. 그리고 넓은 팬트리 공간. 그리고 현관 워크인 구성, 호텔식 욕실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엘로이랑 비슷한 구조인데 엘로이보다 이제 그런 팬트리 공간이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엘로이는 이 중간에 이런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방 사이즈가 조금 더 작은 방 사이즈들이 조금 더 클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엘로이 같은 경우는 안방에 발코니가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발코니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같은 면적이다. 전용 84.9868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제 아파트 한 25평에서 26평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또 엘로이랑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FCU로 여기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CU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상으로 지금 설치가 될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또 제가 모델하우스에서 봤을 때는 이쪽 부분에 그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는 브리핑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확해지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84C타입, 5C타입은 지금 1블럭 같은 경우는 222실, 그 다음에 2블럭은 496실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3베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보시게 되면 현관이 들어옴과 동시에 이제 신발장과 팬트리가 있고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이 있으면서 여기는 특징적인 게 이제 작은 방 1과 작은 방 2이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창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3베이 구조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뭐 제가 판단했을 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4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께는 좀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실과 그다음에 주방이 이렇게 지금 기역자 주방으로 A타입과 비슷하게 되어 있으면서 팬트리 공간도 있고요. 약간 좀 A타입과 비슷합니다. 물론 이 작은 방 1만 이쪽으로 안 들어가 있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그 D타입과도 좀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C타입 같은 경우는 활용도 높은 확장형 거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이 거실을 작은 방 2하고 해가지고 이거 합치게 되면 거실이 상당히 넓고 방이 나는 뭐 3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넓은 거실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3베이 판상형 구조고 넓은 팬트리 공간, 현관 워크인 구성이라든지 호텔식 욕실 구성은 동일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여기에 무상 옵션이 나와 있는 거는 아마 이게 이제 확장할 때 확장하는 부분은 무상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5 D타입. 실제적으로 이 D타입이 이제 이 C타입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845A, 5B, 5D타입만 실제 파주 운정 견본주택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을 하신 분들은 이 D타입도 볼 수 있는데 저는 D타입에서 이제 특징적이었던 게 이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이 가운데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주방을 갖다 조금 럭셔리하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주방창이 상당히 또 크게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창이 통창으로 좀 되어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광폭 주방창 개방감이 확보되고 활용도 높은 확장형 거실, 이것도 동일하게 C타입과 동일하게 이거 확장을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베이 판상형 구조고요. 넓은 팬트리 공간, 현관 워크인 구성, 호텔식 욕실 구성. 그러니까 C타입과 D타입은 이 주방에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중앙에 들어가 있느냐, 여기는 또 기역자로 들어가 있느냐, 이 차이가 C타입하고 D타입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용도실이 이제 D타입 같은 이쪽에 되어 있고 지금 C타입도 다용도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납장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수납장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냉장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브리핑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결정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A타입과 D타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일반적인 제가 지금 아파트에서 제가 삼성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를 보면서 이런 욕실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 물론 이편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샤워실과 약간 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지금 바로 이게 아예 벽으로 지금 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건식으로 해가지고 호텔식으로 이제 욕실을 구성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A 타입으로 이야기 드리게 되면 이런 팬트리 공간이 또 있고, 그다음에 다용도실도 있고, 그리고 현관 들어왔을 때도 이런 수납 공간이 또 많다는 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84OB 타입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청약을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84OB 타입에 당첨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뺑뺑이기 때문에 어떤 타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OB 타입이 가장 마음에 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랜드 오픈 하기 때문에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아마 오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약이 힘드신 분들은 예약이 지금 다 꽉 찼기 때문에 예약을 갖다가 못 하시는 분들은 일단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참고하시고, 당첨되고 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가서 모델하우스에서 구경하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펜트하우스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펜트하우스를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여기는 지금 펜트하우스는 총 방이 안방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금 되어 있고요. 테라스가 지금 여기는 안방 테라스, 그 다음에 거실 테라스까지 해가지고 엄청 잘 빠졌습니다. 거의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한 60평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은데, 50평에서 6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용이. 일단은 4베이 타워형 구조고요. 넓은 거실이면 이면창 조망을 갖다, 여기서 이제 이면창을 갖다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테라스가 또 2개소가 공간이 제공이 되고, 넓은 드레스룸과 팬트리, 호텔식 욕실을 구성한다. 이 드레스룸도 엄청나게 크네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 그 요진 YCT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난다라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욕실 같은 경우에도 엄청 크게 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펜트하우스, 힐스테이트 더 운전 펜트하우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청약을 넣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총 호실은 10개 호실입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1개 호실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품 설명에 옵션 품목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다 유상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분양가도 지금 높게 책정을 했으면서 이런 것들 다 유상 옵션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 좀 많이 화가 좀 날 듯하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지금 현재 무상 옵션 나와 있는 게 팬트리 및 드레스룸 통합형과 3구 하이브리드만 지금 무상 옵션이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FCU하고 냉장고 정도는 아마 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아무튼 유상 옵션이 엄청 많아요. 지금 보면 빌트인 식기세척기부터 복도 세라믹 타일까지 제가 판단했을 때 그냥 이거 만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유상 옵션까지 한다고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땐 9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참 아무리 좋은 입지고 제가 판단했을 때 완판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A타입과 B타입 이게 다 다릅니다. C타입, D타입이 다 다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첨되시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커뮤니티 시설은 보시는 것처럼 1단지에 지금 이런 시설들이 지금 되어 있고요. 또 2단지에도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GX룸, 피트니스, 마이숲, 스크린 골프, 사우나까지 다 되어 있네요. 주민공동시설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도 시작해서 골든 라운지, 스터디룸, 멀티룸 엄청 이런 부분은 잘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이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프리미엄이 일단 메가시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스트시티다. 세 번째는 그린시티다. 네 번째는 하이브리드 시티다. 다섯 번째는 하이엔드 시티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이 세 가지 초역세권, 숲세권, 슬세권만 보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약을 도전하시면 좋을 듯 한데, 어제 분양가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화가 나서 청약을 갖다 안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심스럽게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청약을 하시고
당첨되고 난 이후에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021년도 11월 26일 날에는 분명히 이 분양가가 비싸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25년 8월쯤 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비싼 게 아니었구나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런 상품 특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브리핑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본인들께서 제가 또 지난 영상에도 다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니까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그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서 분명히 한 7억대 중반에서 8억 중반 아니면 7억 초반에서 8억 사이만 해도 이렇게 분양을 만약에 분양 가격을 책정을 만약 했었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가지고 고민을 좀 덜 했을 텐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은 분양가가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스마일 생각도 상당히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방송을 갖다가 최근에 뭐 제가 엘로이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원흥역 푸르지오도 이야기를 했었고 삼성에 있는 힐스테이트 삼성역도 제가 3년 전에 영상을 또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많은 분들께 그 집을 갖다가 팔지 말고 사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고 심지어는 매도하시려고 하신 분들한테도 팔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4억대 분양했던 4억 초반에 분양했던 삼성역에 있는 힐스테이트 삼성역도 지금 10억 9억에서 10억 정도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분양했었던 엘로이 같은 경우에도 6억 초반에서 6억 중반에서부터 해서 7억 후반까지 분양했었을 때도 비싸다고 사람들이 그거를 당첨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를 했던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8월 달이었는데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한 3개월? 한 5개월 정도 지났죠. 9, 10, 11. 그러니까 7월 달, 6월 달 뭐 분양을 엄청나게 뭐 사전 광고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제가 아무리 여기가 비싸니까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한테 비쌈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약간 좀 반감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아파트를 갖다가 9억을 주고 8억을 주고 내가 이걸 청약을 갖다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다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2025년도 즉 다시 말해가지고 입주할 때쯤 되면 지금의 가격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확실한 팩트고요. 그리고 8억이라는 돈, 9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다 계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계약금 4천만 원 그리고 이제 2차 계약금은 한 달 이내로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분양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입지랑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향후에 2025년에 GTX-A 운정역과의 거리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직선거리는 3km 그리고 뭐 차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돌아서 가는 거리까지 따지게 되면 한 4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리고 그때쯤 되면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도 배차 간격도 늘어나고 대곡 소사선이 2023년에 개통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내후년 1월에 개통을 하기 때문에 대곡 소사선을 만약에 운정역에서 경의중앙선을 타고 대곡을 갔다가 가면 그렇게까지 또 먼 거리는 아니다. 그리고 경의중앙선으로 해서 대곡에서 환승해가지고 뭐 김포공항까지 가게 되면 9호선도 환승되기 때문에 GTX-A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곡 소사선도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서북부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 파주에 계시는 분들은 청약을 좀 덜 하실 것 같고요.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이 GTX-A 효과를 알고 있고 또 동탄과 운정이 시점과 종점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GTX-A는 공사를 하고 있다. GTX-B라든지 GTX-C는 아직 공사를 하고 있지 않다. 그 차이만 생각을 하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비싸게 책정한 시행사가 물론 많은 이익을 챙겨가겠지만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익을 가져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정말 오늘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더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제가 그러지를 못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일단 그러니까 먼저 청약을 하시고 당첨되고 난 이후에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정말 오늘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카페라든지, 단톡방이라든지, 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내년에 또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아파텔은,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말 그대로 이제 반값, 그러니까 지금 뭐 운정에 지금 분양하는 제일풍경채라든지 뭐 푸르주 파르세나 같은 경우 4억대, 5억대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년 되게 되면 아마 그런 분양가는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GTX-A 운정역 주변에 있는 주상복합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아파텔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또 특히 아파텔 같은 경우는 만약에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완판된다 라고 하면 더 비싸게 분양가가 책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드리고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요. 인건비 계속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진다는 말씀을, 물론 어제 기준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1%라고 하지만 제가 한 10년 전에 기준금리 뭐 3%대라든지 또 그런 것들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마 기준금리는 내년에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억지로 뭐 자금도 없으신 분들한테 제가 이거 청약을 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런 부분 또 저 말고도 다른 분들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 감사스마일 생각은 어찌됐든 간에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될 것 같다. 뭐 실례로 더근에 예전에 리버파크 자이, 리버폴의 자이 기억나시죠? 9억에 분양한다고 했는데 미분양이 났었거든요. 고양시에서는 이제 안 됐는데 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다 매수했습니다. 다 분양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더군 이제 내년에 분양 입주를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 9억에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더근의 입지랑 뭐 파주 운정의 입지랑 다르겠지만 더근의 입지 훨씬 더 좋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운정역에 있는 또 운정 신도시의 미래 가치도 제가 판단했을 때 킨텍스라든지 파주 앞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부분까지 판단했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모든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께 제가 솔직하게 오늘 제 의견을 이야기 드린 거니까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감사스마일 TV에 제가 뭐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도 이제 방송을 업로드 할 거고요. 아침에 방송하는 거는 제가 감사스마일 TV에 이렇게 업로드를 계속 해 나갈 거니까요. 많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랑 뭐 이래서 감사스마일 TV 저랑 동일한 사람이 방송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부족한 방송인데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